예, 그러면 종목 발굴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무형자산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때 그 PDR 얘기 한창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꿈먹고 엄청 오른 종목들. 그런데 이거 보면 다 그때 당시에도 뭐 컨텐츠랄지 안 그러면 안 보이는 이어주는 플랫폼이랄지 뭐 문화 이런 거였단 말이죠. 지금도 뭐 관련해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실 무형자산 관련 기업들이 사실 특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네. 엄청나게 다들 올랐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오늘은 이따가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좀 덜 오르고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 요즘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IPO잖아요. 네. 기업 공개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뭐 이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마저 지금 상한가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데 4대 은행의 뭐 이 시총을 좀 합친 것보다 오히려 지금 카카오뱅크 그 장외 거래에서 네. 시총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지만 이렇게 좀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하는 그 가장 큰 배경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 은행이라는 이제 그 한정된 자원에서 벗어나서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그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입자들 그걸 배경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 중심의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형자산의 역할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거기다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뭐 되게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고평가됐다는 논란들은 지금 상당히 좀 커지고 있지만 역시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게임이란 이제 한정된 자원 내에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 퍼블리셔라고 그러죠. 만들었던 게임을 이제 중간에서 유통을 해주면서 카카오 게임즈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이 흥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이제 높은 좀 점수를 받은 거고 한마디로 카카오 게임즈는 그 텐센트 같은 뭐 회사로 지금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직 상장을 이제 다음 달에 할 것 같은데 빅히트엔터도 사실은 이제 BTS라는 뭐 BTS라는 자산이 있지만 무형자산은 아니지만 BTS를 중심으로 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여기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BTS의 뭐 동영상이라든가 또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건데 이게 가입자가 무려 8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BTS라는 이제 팬층을 지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콘서트를 가야 되고 지금 이 사실 컨택트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굳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도 이 팬들과 소통도 좀 가능하고 이 중간에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당연히 여러 가지 매출들이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히트엔터가 지금 사실 처음에 상장할 땐 4조 정도로 지금 다들 봤거든요. 네. 지금 YG엔터 아니 그 JYP가 1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싸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7조, 8조까지도 얘기 나오니까 여기다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형자산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이런 자산을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중심인 그 어떤 이제 회사라고 할지라도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그 할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계속 좀 발굴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무형자산 플랫폼 설명해 주시면서 나왔던 기업들은 다 아직은 상장을 안 한 기업이거나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뻥 튄 다음에 도저히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인데 그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뭐 사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SK텔레콤입니다. 근데 SK텔레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뭐 무형 자산이죠. 그 드라마를 만드니까.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국내에서만 뭐 히트를 치고 아시아 위주로 좀 뻗어 나갔다면 지금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가 이미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도 런칭을 했고 또 거기다 애플도 애플 TV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HBO라는 이제 언론 미디어도 이 사업을 이제 OTT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런 회사들이 원하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어떤 이제 비중을 가져가길 원해요.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근데 거기서 아시아권에서 드라마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실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가. 실제로 보면 제 일본에서 최근에 뭐 이렇게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컨텐츠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가 그냥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이코지마 뭐 괜찮아 뭐 이런 드라마들이 다 TVN에서 만든 드라마들인데 이게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이라든가 또 동남아 쪽으로도 순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도 좋고 또 워낙 또 잘 만듭니다. 이 질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수요들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결국 미국의 OTT 회사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또 이게 비단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통신 3사하고 그 이제 SBS하고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웨이브라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가장 지금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좀 확보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TV에는 또 티빙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런 양질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ER이 뭐 사실 비싸요. 비싼데도 오늘 이제 이틀 연속 좀 주가 가고 있는데 사실 주가 흐름 보면 그동안 너무나 못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 PDR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꿈에 있어서는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좀 근접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뭐 무형 자산이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통신 쪽은 당연히 유형 자산이죠. 근데 지금 매출 비중에서 많은 부분이 무형 자산재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자회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그 나녹스라는 그 엑스레이 기업이 있어요. 이 디지털 엑스레이, 예. 클라우드를 이용한 건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도 무형재잖아요. 그런 걸 이용한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좀 주가 올라가지고 가치 평가가 좀 올라간 상황이고 또 인크로스라는 미디어 기업 아시죠? 그 기업을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TD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자 예. 메시지 이렇게 오면 SK텔레콤 고객분들이 접속을 하면 이제 상품을 좀 할인받아서 살 수도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제 애플 앱스토어나 우리 한국에 또 플레이스토어가 있지만 원스토어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예. 통신 3사가 같이 운영하는 네. 거기에서 SK텔레콤이 이 지분을 50%나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무형재잖아요. 그렇고 아마 이것도 내년 정도에 IPO 한다는 좀 얘기가 있어요. 기업 상장. 거기다가 웨이브 지분도 갖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11번가 또 당연히 그쵸. SK텔레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은근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통신 쪽에만 생각을 했지만 SK텔레콤 자회사들 몇 면을 보면 다 무형재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근데 이쪽 비중이 급격히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상장을 시킬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SK텔레콤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우리가 뻔한 통신 회사보다 뭔가 좀 변화하는 그런 지금 초입 국면에 있으니까 한번 이 기업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뭐 너무 배당주로만 보지 마시고 예. 하나의 좀 성장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좀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가져봤습니다. 예, 무형자산 플랫폼과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SK텔레콤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두 주가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다른 얘기이긴 하고 또 실례일까 봐 오늘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또 연블리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어떤 분이 연블리 여기도 나오시네라고 써놨던데 여러분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셨고요. 요즘에 엄청 인기가 높아지셔서 저희들도 약간 불안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고정 멤버였습니다. 연블리와 함께하는 중소형 유망주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이제 IT 중소형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도 그쪽으로 말씀드렸고 오늘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 YIK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국내 1등 그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하는 업체고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투자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은 다 찍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아마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나 이런 것들 종합해 보시면 낸드 플래시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확대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고단화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보면 뭐 128단 뭐 계속해서 이렇게 단수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단수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거기 들어간 소재나 장비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납품하는 그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낸드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을 때 생산을 했을 때 마지막 단위에 가서는 당연히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YIK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미국의 어드밴테스트라는 경쟁사가 있어요. 원래 이 회사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흥미로운 게 그 삼성전자가 또 지분 투자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SNS텍하고 이 YYK에 대해서는 그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일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동진세미캔, 예. 원익 IPS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거의 한 3, 4년 만에 또 처음으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이쪽으로 좀 계속해서 국산화 장비를 쓰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YIK도 한번 좀 내년도 저는 솔직히 그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장비 투자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티라유텍이란 기업인데 이 기업은 SK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SK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회사인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데이터 뭐 뉴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쪽이 좀 핫한데 네. 결국 그쪽과 맞물려서 스마트 팩토리도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또 선두주자인데 이 회사가 하는 건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SK가 지금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이닉스도 있고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각각의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당일 솔루션들을 납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 지난 그 5월 말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 이후로 주가 이렇게 오르다가 또 조정받는 기간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9월 들어서 엄청나게 또 올라요. 예.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사고 그러니까 이유가 이게 뭡니까? 그때랑 사실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때도 그렇고. 근데 다만 그때는 시장에서 좀 그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여기에 맞물려 있고 또 SK그룹이 또 이쪽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때와 다른 점은 기업 가치가 사실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는 드디어 좀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뭐 짧게 보실 필요는 없고 내년까지 봤을 때 이쪽 방향은 분명히 맞잖아요. 스마트 예. 팩토리 쪽으로 거기다가 회사의 대주주가 또 SK라는 게 굉장한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확실한 이제 매출처가 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티라유틱도 좀 중소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는 사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YIK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티라유틱은 SK의 좀 후광 효과를 그러네요.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IK 얘기를 해주셨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 티라유텍 또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재차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 만큼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